이번 챕터는 정산관리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완료 후에 집행 마감 작업을 하고 집행 내역을 검토받아 정산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관리의 업무 흐름도와 반납 이체 시 현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치형의 사업에 지방비 100% 사업이고 A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아서 100만원을 교부받아서 집행하고 반납 2만원 하는 경우를 예시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비예치형으로 교부를 받게 되면 자부담 계좌로 교부받게 되고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탬 위에는 해당하는 내용을 집행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다 집행을 하고 나서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집행 마감을 하고 반납할 금액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정산 마감을 하게 되고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 작성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실적보고서를 확정하게 되면 반납할 금액이 확정이 되고 반납 이체를 보탬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 계좌에 있는 반납 대상 금액이 예치계좌로 반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산관리의 전체적인 업무 흐름도를 보시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이제 보조사업자는 집행 마감을 하게 되고요. 발생한 이자나 수익금 등의 반납 금액을 등록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보조사업자가 집행한 내역 건별로 집행 내역을 검토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요청을 하게 되고 보조사업자는 보완하고 보완 내용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집행 건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게 되면 검토 완료가 되면 정산 마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실적보고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등록해 놓은 반납 금액에 대해서 반납 이체를 보탬위에서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치계좌로 반납된 금액을 이제 세입계좌로 징수 요청하게 됩니다. 이번 정산관리 챕터에서는 집행 마감하고 집행 내역 보완하는 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서 작성하는 거는 실적보고서 관리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반납 이체는 반환관리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종료 후에 집행 마감하는 화면입니다. 메뉴 위치는 정산관리의 정산관리 집행 마감입니다. 회계 연도와 보조사업을 조회합니다. 밑에 보조사업 정보에는 우리 정산 진행 상태가 조회가 되는데요. 이때는 마감 전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 중으로 조회가 됩니다. 재원별 실적에서는 재원 구분별로 시도비, 시공구비, 수익자 부담금으로 나누어져서 교부 금액하고 집행 금액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재원별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비 80에 자부담 20%인 사업으로 교부 금액이 200만원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80%이기 때문에 160만원, 자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40만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집행을 하다 보니 집행 금액이 200만원을 전체를 다 집행 못하고 190만원을 집행하게 된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실적에서는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계획 비율이 20%가 되죠. 근데 우리가 집행했을 때는 190만원을 지방비로 160만원을 집행하고 수익자 부담금으로 30만원을 집행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비율을 따질 때
160만원 지방비를 총 집행한 금액 190만원으로 나눠보면 84%가 되겠고요. 수익자 부담금 30만원 집행한 거를 총 집행한 190만원으로 나눠보면 16%가 됩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우리가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이제 집행하기로 계획했던 비율 20% 하고 실제 집행한 비율은 16%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비율보다 작게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집행 마감이 불가합니다. 이번엔 동일한 조건으로 교부받아서 이제 집행을 할 때 지방비로 152만원을 집행하고 수익자 부담금,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38만원을 집행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52만원을 총 집행한 190만원으로 나눠보면 8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38만원은 총 집행한 190만원으로 나눠보면 20%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 비율대로 집행 비율을 동일하게 이제 집행이 된 거죠. 그러면 집행 마감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집행한 경우입니다. 지방비는 150만원을 집행하고 자부담금은 40만원을 집행해서 퍼센테이지를 해보니까 79% 대 21%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20%보다 더 많이 집행한 게 되기 때문에 이때도 집행 마감이 가능합니다. 재원별 실적을 정리해 보면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익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자부담 우선 사용 원칙에 의해서 자부담 집행 비율이 순사업비 비율보다 크거나 같아야 마감이 가능합니다. 화면의 예시 같은 경우는 순사업비 비율보다 집행 비율이 작기 때문에 집행 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 집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방비로 집행한 건을 취소하고 자부담비로 집행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집행 마감 화면에서 집행, 교부, 미처리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과 교부의 미처리 현황이 모두 0이고 교부 진행 여부도 N 상태여야만 집행 마감이 가능합니다. 마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이나 교부가 진행 중인 건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집행 미처리 현황에서는 비예치형 사업인 경우에는 집행 등록 건수가 있는 경우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반 집행건은 집행 등록과 동시에 집행 완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집행 등록 상태로 있는 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집행 등록 이후에 집행 완료 처리를 해주어야 완료가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행 등록 건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메뉴 위치는 집행관리의 집행관리, 인건비 집행관리입니다. 인건비 집행관리 화면에서 사업연도와 지방보조사업을 선택합니다. 인건비 집행 정보에서 검색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기간 구분을 우리 사업기간 전체로 선택을 하시고 집행 상태를 집행 등록으로 선택해서 조회합니다. 그러면 집행 등록 상태로 있는 건이 조회될 것입니다. 해당 건을 체크해서 집행 완료 버튼을 클릭해서 집행 상태가 집행 완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합니다. 혹시나 집행 등록권을 잘못 등록해서 아니면 이중으로 등록해서 집행정보 삭제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 건을 체크해서 집행정보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집행 등록 상태로 있는 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교부 진행 여부가 Y인 경우에 교부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교부 신청이나 또는 그 결정 자료가 미종료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메뉴 위치는 교부관리의 민간교부관리, 민간교부 결정 결과 조회 화면입니다. 처리 상태가 종료가 아닌 결정 상태로 있는 건이 있다면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 교부 결정건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정보가 없는 건이라면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교부 결정 반려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부 진행 여부도 N 상태로 만들게 되면 이제 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원별 실적에서도 오류가 없고 집행교부 미처리 현황도 모두 0이고 교부 진행 여부도 N 상태면 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행 마감을 하게 되면 정산 진행 상태가 집행 마감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마감의 진행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께서 마감을 하기 전에는 사업 수행 중 상태입니다. 집행 마감을 하게 되면 집행 마감 상태로 변경이 되고요. 자치단체에서 집행 내역 검토가 이제 진행되게 되면 정산 검토 중 상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모든 집행건에 대해서 검토가 완료되면 정산 마감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거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취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정산 마감 상태에서는 이제 자치단체에서 정산 마감 취소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산 검토 중 상태에서는 정산 검토 반려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보조사업자는 집행마감 취소하실 수 있고 집행마감 취소가 되면 다시 사업수행 중 상태로 돌아옵니다. 정산 진행 상태가 집행마감 상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정산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마감 취소가 가능합니다. 정산 검토 중 상태라면 자치단체에서 이미 집행건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가서 정산 중이기 때문에 정산 검토 반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산 검토 반려가 되면 상태가 집행 마감으로 변경이 되고 보조사업자께서 집행 마감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마감하고 마감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자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정산 진행 상태가 집행 마감 상태로 조회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이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자부담 계좌에 대한 이자, 즉 사업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자부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은행에서 확인한 자부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입력합니다. 시도비와 시군구비, 수익자 부담금으로 비율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재원이자 금액을 비율에 맞게 입력합니다. 이때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비율대로 편리하게 자동 계산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자부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저장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정산 마감하기 전까지는 등록이 가능하시고 10원 미만의 원단위 금액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제 집행 마감 상태에서 수익금 발생한 내역이 있다면 수익금을 이제 등록하게 됩니다. 수익금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등록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면요. 수익금 발생 금액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수익금이 발생해서 사업비로 재투자해서 사용하였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반납할 금액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재원별로 비율에 맞게끔 입력합니다. 이것도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 버튼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비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수익금 발생 사유를 입력해 주시고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수익금 발생 금액을 저장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정산 마감하기 전까지는 등록이 가능하고 이것도 10원 미만 금액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자와 수익금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집행 마감하고 반납 등록한 내용을 보았고, 이제 집행 내역을 보완받았을 때 집행 내역을 보완하고 결과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 마감하고 반납 등록 이후에 자치단체에서는 집행 내역 건별로 모두 검토하게 됩니다. 집행건에 대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이제 보완 요청 상태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보조사업자는 이제 보완 요청 내용을 보고 집행권을 보완하게 됩니다. 집행 내역을 수정하셨다면 보완 결과를 등록합니다. 이때 보완 완료로 변경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는 재검토를 해서 보완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보완 요청을 보내고 이제 완료가 되면 검토 완료 상태로 변경합니다. 이때 보완 요청 시 발생한 불인정 금액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보완 요청 상태에 불인정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보조사업자께서 보완 불가 상태로 변경하게 되면 불인정 금액이 확정돼서 나중에 반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감 때까지 보완 요청 상태로 그대로 두시거나 해도 불인정 금액이 확정돼서 반납하셔야 됩니다. 마감 때까지는 보완 요청 상태로 그대로 두시거나 보완 불가 건이 없도록 확인하셔야 됩니다. 집행 내역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결과를 등록하는 과정을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권에 대해서 보완 요청이 있는지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메뉴 경로는 정상관리의 정상관리, 정상검토 의견 조회입니다. 회계 연도, 보조사업, 집행 실행일자 등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보조사업의 집행 내역 목록이 쭉 조회될 것입니다. 미검토 건은 아직 자치단체에서 검토하지 않은 건이고 검토 완료 건은 자치단체에서 정상적인 사업비로 인정이 돼서 검토가 완료된 건입니다. 보완 요청 건은 정상검토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완 요청을 클릭합니다. 해당 집행건의 정보가 조회됩니다. 정상검토 의견과 불인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불인정 금액은 사업비로 인정이 안 되는 금액이고 집행권의 전체 금액일 수도 있고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검토 의견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해당하는 집행권을 이제 보완하러 이동합니다. 보완 요청받은 집행권을 수정하기 위해서 집행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연도와 지방보조사업을 선택하시고 집행 목록에서 보완받은 건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집행정보 등록했던 화면으로 이동이 되었고요. 보완받은 내용을 수정해서 보완합니다. 집행거래일이라던가 품목
보완을 받았거나 하시면 수정하시면 되고, 파일을 추가로 이제 증빙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파일 추가하시면 되고, 재원정보에서 보조세목, 통계목 수정이 필요하시면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안건을 수정하고 나서 다시 검토 진행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 정상검토 의견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상검토 진행 상태를 보안 요청으로 조회하시면 이제 보안 요청건이 뜰 거고요. 보안 요청건을 클릭해서 상세로 들어간 다음에 검토 진행 상태를 보안 완료와 보안 불가에서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보안 불가로 선택하게 되면 불인정 금액이 이제 확정이 돼서 향후 반납하셔야 합니다. 정상 검토 의견에 보완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산한 결과를 이제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메뉴 위치는 정상관리의 정상관리, 정상결과 조회입니다. 회계연도와 보조사업 이제 선택하고 정산결과 세부 내역에서는 재원별로 시도비와 시군구비, 수익자 부담금별로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인정금액, 불인정금액, 그리고 이자금액과 수익금 금액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 마감하고 집행권을 보완하는 정상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